그날 서울의 공기는 유난히 얇고 차가웠다. 외교 만찬이 열리는 순간마다 늘 그렇듯 사람들은 눈빛을 낮추고 말끝을 다듬었다. 서로의 체면과 국격이 부딪히는 자리, 유리잔이 부딪히는 소리는 맑았지만 그 안에는 긴장이라는 보이지 않는 파문이 숨어 있었다. 한미 양국의 국기가 나란히 걸린 벽, 샹들리에의 빛이 천장에 금빛 물결을 만들고 정돈된 웃음과 절제된 박수가 조용히 홀을 채우던 그때였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 자리에서 등장할 단어들은 대개 예측 가능하다는 것을. 우정, 협력, 동맹, 미래. 하지만 그날의 연단 위에서는 단 한 번도 예상하지 못했던 단어가 공기를 찢었다. 정치도 아니고 안보도 아니고 경제도 아닌 한 사람의 이름. 바로 김영빈이었다. 미국 대사가 마이크를 잡았을 때 사람들은 습관처럼 다음 문장을 기다렸다. 양국의 관계는 같은 익숙한 수사, 반쯤 이미 알고 있는 문장들. 그런데 대사의 첫 문장이 그 모든 예상의 뿌리를 뽑아버렸다. 여러분, 저는 오늘 한국의 영혼을 들었습니다. 의 통역이 그 문장을 옮기는 순간 홀 안의 공기가 미세하게 떨렸다. 영혼이라는 단어는 외교 문서에 잘 등장하지 않는다. 더욱이 그 영혼을 들려준 주인공이 전통과 현대의 경계에서 노래하는 젊은 트로트 가수라니. 그 순간 수십 명의 외교관과 각계 인사들이 동시에 숨을 삼켰다. 그리고 이어진 한마디가 그날의 밤을 사건으로 바꿔놓았다. 김영빈의 목소리에서 저는 한국을 들었습니다. 그 말은 칭찬이 아니었다. 선언이었다.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취향 고백이 아니라 한 나라의 문화가 또 다른 나라의 마음을 흔들 수 있다는 외교적 확신, 그리고 시대의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신호탄이었다. 그 자리에서 트로트는 더 이상 국내 장르로 머물지 않았다. 대사의 입을 통해 트로트는 죄교의 언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다. 한 곡의 노래가 국경을 건너 공감을 낳고 공감이 다시 신뢰의 다리를 세우는 장면? 그 장면을 사람들은 실제로 목격해버렸다. 그래서 더 무서웠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흐름이 시작됐다는 뜻이었으니까?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로 모인다. 왜 하필 김영빈이었을까? 한국에는 이미 수많은 트로트 스타들이 있고 각자의 무대와 팬덤, 화제성과 기록이 존재한다. 그런데 왜 미국 대사는 수많은 이름 중 김영빈을 꺼내 들었을까? 그 답은 단순히 노래를 잘해서가 아니다. 김영빈이 흔든 것은 무대가 아니라 사람들의 기억이었다. 우리는 종종 음악이 감정을 움직인다고 말하지만 김영빈의 목소리는 감정 너머의 무언가를 건드렸다. 낯선 이의 마음속에 오래 잠들어 있던 그리움, 어떤 시대의 냄새, 가족의 온도, 고향의 바람 같은 것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그 정서가 그의 음색과 꺾기, 숨소리 사이에서 살아나기 시작했다. 김영빈의 출발점은 화려함과 거리가 멀었다. 사람들은 지금 그를 외교가 언급한 가수로 기억하지만 그의 시작은 아무것도 없던 청년에 가까웠다. 넉넉하지 않은 집, 그러나 서로를 버티게 해준 가족, 오래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트로트의 선율, 골목 끝 동전 노래방에서 손에 쥔 싸구려 마이크. 또래들이 최신 유행을 따라갈 때 그는 나훈아, 남진, 이미자의 노래를 들었다. 그 선택이 촌스럽다는 말을 들을 때도 있었겠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노래들이 자기 삶을 대신 울어주고 있었다는 걸 어린 나이에 이미 알아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배웠다. 울림은 기술이 아니라 경험에서 나온다는 것을. 목청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견딤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그가 처음 지역 경연 무대에 올랐을 때 무대는 작고 조명은 초라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첫 소절이 시작되자 분위기가 변했다. 관객이 알아챘다.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트로트는 솔직한 장르다. 속임수가 통하지 않는다. 감정이 비어있으면 음이 아무리 높아도 사람을 움직일 수 없다. 그런데 김영빈은 음정과 리듬 위에 진짜를 얹었다. 한 소절이 끝나기도 전에 박수가 나오는 무대는 흔치 않다. 그날의 박수는 기술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마음이 움직였다는 증거였다.
그 후로 그는 더 큰 무대로, 더 치열한 경쟁으로 자신을 던졌다. 탈락도 했고 좌절도 맛봤다. 그런데 그의 무서운 점은 넘어지는 방식이었다. 보통 사람은 넘어지면 부서지는데 그는 넘어질수록 더 단단해졌다. 상처가 그의 목소리를 만들었다. 실패가 그의 꺾기를 더 깊게 만들었다. 결정적 전환점은 2025년 초대형 트로트 서바이벌 무대였다. 경쟁자는 넘쳤고 실력자들은 즐비했다. 그런데 라운드가 거듭될수록 시청자들은 이상할 만큼 한 이름에 반응했다. 김영빈. 그가 특별했던 이유는 전통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요즘 감각만조차 트로트를 가볍게 만들지 않았고 반대로 옛 방식만 고집해 낡은 무대로 남지도 않았다. 그는 전통의 뿌리를 손에 쥐고 현대의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봤다. 무대 위에서 허리를 깊이 꺾는 순간에도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 눈빛에는 말로는 다 설명되지 않은 절박함이 있었다. 나는 여기서 끝낼 수 없다. 그 문장이 눈동자에 그대로 적혀 있었다. 시청자들은 그 진심을 알아봤다. 진심은 화면을 뚫는다. 진심은 국경도 뚫는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미국 대사의 말이 이해되기 시작한다. 한국의 영혼을 들었다. 김영빈의 무대에는 한국적 정서가 지나치게 설명되지 않는다. 설명하지 않아도 느껴진다. 그가 한 음을 끌어올릴 때 묘하게 가슴이 서늘해지고 꺾어내릴 때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이유는 그 안에 세대의 기억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트로트는 한 시대를 통과한 사람들의 삶의 문장이다. 누군가에겐 이별의 노래이고 누군가에겐 생계의 노래이며 누군가에겐 어머니의 뒷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노래다. 그런데 김영빈은 그 문장을 젊은 목소리로 다시 읽는다. 바로 그 순간 트로트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가 된다. 현재가 되면 세계가 듣기 시작한다. 세계는 지금 살아있는 이야기에 반응하니까. 김영빈이 세계를 흔든 진짜 이유는 그가 무대를 미디어로 바꿨기 때문이다. 그의 퍼포먼스는 단순한 가창이 아니다. 카메라를 아는 사람의 무대다. LED 스크린에 펼쳐지는 한국의 풍경, 한복자락이 스치는 장면, 한강 위로 터지는 불꽃, 오래된 골목과 현대의 스카이라인이 한 화면에 겹쳐지는 연출. 그 배경 위에서 그는 노래한다. 그 장면은 한국이란 나라가 어떤 감정을 가진 곳인지를 말없이 보여준다. 이게 바로 문화 외교다. 문화 외교는 설명이 아니라 체험이다. 이해가 아니라 느낌이다. 누군가가 한국을 책으로 배우는 것과 김영빈의 무대를 보며 한국을 느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다. 미국 대사가 달이라는 단어를 떠올린 것도 그래서다. 노래 한 곡이 사람 사이를 잇고 사람 사이가 이어지면 나라 사이의 거리도 짧아진다. 더 놀라운 것은 김영빈이 그 흐름의 한가운데에서 결코 거만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는 늘 팬을 먼저 말했다. 제가 여기 있는 건 여러분 덕분입니다. 이 말이 진부하게 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팬들이 그의 말에 반응하고 그 반응이 행동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의 팬들은 기부 프로젝트를 만들었고 큰 금액의 성금을 모아 사회에 환원했다. 트로트 팬덤이 이렇게까지 한다는 말이 나왔지만 그들은 담담했다. 우리가 위로받았으니 이제 누군가를 위로하자. 이건 단순한 선행이 아니다. 문화가 사회를 움직이는 방식이다. 누군가의 노래가 사람을 바꾸고 바뀐 사람들이 사회를 바꾸는 것. 이런 선순환이 만들어질 때 그 가수는 장르의 상징이 된다. 김영빈은 지금 그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